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보면 벽면에 온통 낙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맹세에서부터 나 다녀감, 치기 어린 표현까지 다양한데요. 이 식당에는 일부러 펜까지 준비해 놓았다고 해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상술이 좋다고 얘기하자 주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술도 있지만요. 이렇게 힘든 세상 잠깐이라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할 일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 더 챙겨보는 시간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 한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갱년기 증후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갱년기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 질병은 아닌 거죠? 네, 증후군이란 표현은, 신드롬이란 표현은 어떤 병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증상들의 모임, 이거를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갱년기 증후군,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네. 뭐 뇌졸중이랍니다. 두통이나 네. 뭐 온갖 관절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울렁거림, 아주 일시적인 어떤 뇌의 질환도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을 모았을 때 우리가 교통사고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듯이 네. 우리가 이거 갱년기 즈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네. 보통 여성의 생리가 45살에서, 요즘은 이제 45살에서 한 55세를 네. 기준으로 이제 생리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여성의 몸이 변화를 하게 되죠. 이때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갱년기라고 합니다. 아. 메노포즈, 그러니까 폐경이 있으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게 네. 되죠. 원래 분비가 되던 여성 호르몬들이 분비가 끊어지게 돼서 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뭐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갱년기 증후군, 갱년기 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연령층에 속하는 여성이 전체 여성의 한 3분의 네. 1이 해당이 하죠. 네. 여성의 일생을 봤을 때 초경이 있기 전에, 그리고 이제 생리를 하는 기간, 그리고 생리를 하다가 생리가 끊어진 기간, 이렇게 크게 세 기간으로 여성의 일생을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 폐경 이후의 기간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폐경기에 해당하는 인구의 한 30% 정도가 다시 이 갱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속합니다. 네.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듯이 이제 갱년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될 자연스러운 어떤 증상 그리고 기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삶의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한 어떤 의학적 측면의 어떤 중요성과 어떤 사회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야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갱년기라는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의 집합이다. 그걸 그렇죠.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한다라고 그렇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의학적 중요성은 그동안 너무 네. 그 비율에 비해서 갱년기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여러 분들의 네. 어떤 비율이나 그 상태에 비해서 너무 그냥 당연시되고 당연시되고 네. 있다가 요즘에 와서야 이제 많이 더 부각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갱년기 그럼 증상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열이 난다 네, 뭐 네, 이런 네. 거 좀 예민해진다 이런 그렇죠. 것들인데 그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갱년기 증상은 그 시기에 따라서 뭐 급성 그리고 아급성, 만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시기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증상의 양상도 달라지는데요. 사실 이제 급성 증상을 다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급성 갱년기 장애 때는 어떤 혈관 운동성 신경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경근 증상 그리고 정신신경근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네. 급성을 좀 지나서 아급성 시기에 들어서면은 피부 지각 증상이나 여성 질이 위축되는 증상 그리고 방광이나 요도가 위축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차 더 진행이 돼서 만성이 되면요, 그때는 이제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우리 갱년기 질환들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증상들을 사람 잘 모를 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급성 갱년기 장애 중에 혈관 운동 신경 증상이라는 것은 갱년기 하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얼굴 붉어지는 거, 네. 안면 홍조 이런 걸 말합니다. 안면 홍조가 주로 나타나게 되고 이에 동반해서 상기감, 뭐 위로 이제 치밀어 오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손발이 찬 거, 그리고 심계 항진, 네. 두근거리는 거죠. 그리고 동계, 숨참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에스트로겐이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전형적인 증상으로 네.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홍조나 발한 그리고 열감이 뭐 가슴 두근거리는 것과 오한, 불안감과 같이 이렇게 동반이 돼서 네.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1분에서 3분 정도 지속되고 빈도는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은 하루에 한 30번 정도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신경근 증상으로는 두통이 있다거나 뭐 어깨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이제 각종 관절이 아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런 통증 자체는 이게 뭐 꼭 갱년기 환자한테 나타나는 특유 증상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갱년기 환자가 이런 통증을 나타낼 때는 특별한 원인을 찾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은 뭐 일을 좀 심하게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잘못된 자세가 지속됐을 경우에 많이 네. 아픈데 갱년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네. 또 이제 정신신경계 증상으로는 불면, 불안, 무기력,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 불안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네. 증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아급성 질환으로 들어가서는요, 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요.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피부보다 더 안쪽에 있는 어떤 점막 부분, 그러니까 입이 건조해진다거나 네. 여자 같은 경우에 질이 있죠. 질이 건조해서 뭐 질염 같은 거 네. 잘 걸리기도 되고요. 뭐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성관계를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거기에 따라서 성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소변 계통, 배뇨장애나 어떤 재발성 요로 감염 등의 증상도 흔하게 보이게 되죠.
신체적 증상들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이외에 뭐 단순하게 예민해진다든지 뭐 짜증이 좀 많아진다든지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떤 개개인의 여성들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심신 변화의 현상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체질, 네. 그리고 그분의 원래 성격, 그리고 사회적 활동 상태와 경제적 여건, 가족 관계랑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네. 또 문제, 그리고 지금 병을 앓고 있느냐, 또 뭐 약물을 드시고 있느냐, 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일률적이지 않고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입니다. 결혼한 분과 안 한 분, 약을 드시고 있는 분과 안 드시고 네. 있는 분 차이가 크죠.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여성들의 심리적인 증상의 원인으로는 크게는 이제 이제 내가 폐경이 됐으니까 생식 능력을 상실했구나. 네. 어떤 여성성의 상실, 그죠? 이 젊음의 상실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부분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뭐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폐경과 동반돼서 이제 나는 정말 생식 능력이 네. 상실됐으니까 여성으로서 삶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이런 분들의 어떤 우울증 네. 같은 게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또 다른 분들은요. 난 이제 귀찮은 월경으로부터 네. 생리로부터 해방됐다. 이제 음. 정말 긍극적 피부로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여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이런 정서적, 심리적 증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외모를 중시하고 이제 외모를 중시하는 어떤 가치들이 팽배하고 있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성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노화가 가져다주는 어떤 이런 미용성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네. 굉장히 불안하게 그렇죠. 되죠. 나는 이제 이 얼굴이 좀 더 젊고 좋아야 되는데 이제 폐경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좀 많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강하게 되기 네. 마련이죠. 이러한 갱년기 우울증의 중심이 되는 증상은 초조성입니다. 초조성 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거나 행동이 느려지는 정신 운동성 지연보다는 초조하고 불안해요. 보통 우울증은 막 이제 의욕이 없어 뭐 이런 듯한 감정들을 많이 나타내는데 네. 갱년기 우울증의 특징은 초조함입니다. 초조함.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우울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적대감으로 적대적 태도가 네.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어떤 심한 절망감 그리고 사소한 지난 일에 대한 뭐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네. 굉장히 심한 후회를 해요. 극도한 후회를 하고 네. 뭐 그래서 뭐 비현실적으로 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건강염려증이나 허무망상 등이 함께 종종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또 어떤 갱년기의 특징인 내분비와 생식성의 감퇴로 인한 기능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어떤 신진대사의 장애, 생화학적 변화, 자율신경계통의 불균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연구와 네. 연결해 보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원한 답을 얻고 있진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습득된 어떤 절망감의 행동 모델이나 네.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폐경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자기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더 강하다 이렇게 네.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갱년기와 그리고 또 폐경기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는 폐경이 돼야지 온다, 뭐 아니다, 뭐 등등등 이런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폐경, 메노포즈라는 것은 이제 네. 난소의 기능 정지 이후에 나타나는 월경의 영구적인 정지를 표현하는 의학적 용어죠. 네. 우리가 이제 여성 삶에 있어서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이행되는 어떤 하나의 시기,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는 네.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은 한 45살에서 55세 사이에 폐경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이렇게 폐경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
갱년기라는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폐경이 돼가는 시기, 그러니까 여성성의 생식 능력이 감소되고 소실 시기로 전환되는 시기, 그러니까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네. 이행되는 이런 기간들, 폐경을 전후로 한 기간들, 네. 폐경기나 폐경 전기, 그리고 폐경 이후의 일정 기간들을 이제 갱년기라고 포함을 하고요. 네. 폐경은 이제 생리가 끝난 완전, 그 시기를 네.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갱년기 기간의 여성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갱년기 증후군인 거죠. 이제 폐경을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그 갱년기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네.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급성 증상들, 네. 좀 더 지나면 아급성 증상들, 더 지나면 만성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고 네.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를 갱년기 장애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장애 증상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환자의 체질이나 성격 그리고 뭐 사회적 활동 상태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뭐 사람마다 좀 편차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옆집 네. 여자는 옆집 여자는 나랑 같은 갱년기인데 저 되게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어. 네. 굉장히 나는 억울한 것 같아. 그분과 나의 어떤 체질적 차이가 있고요. 그분과 나의 어떤 삶에 대한 성격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폐경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경제적 상황 이런 것도 이제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하느냐, 심하게 겪느냐, 네. 덜 겪느냐의 어떤 편차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이건 역시 좀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기 폐경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젊은 여성분들은 정말 30대에 들어섰는데 폐경이 되어버려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네, 조기 폐경 진짜 젊은 여성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네. 어떤 유전적인 경향이 많다고 보고되기도 있는데요. 국내 조기 폐경 환자 수에 대한 어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 여성 인구의 한 1% 정도인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이 조기 폐경이 되었다고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은 뭐 환경이 변화된 거, 네. 그리고 어떤 면역 체계 관련 질환이 증가된 거, 그리고 20, 30대 여성 암 환자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네. 뭐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이 조기 폐경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기 폐경을 불러오는 원인을 딱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경의 어떤 일반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조기 폐경의 큰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환경 호르몬과 스트레스, 뭐 과도한 다이어트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겠죠. 생활 습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유전적 요인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보통 이러한 어떤 무리한 다이어트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죠. 네. 그래서 또 뭐 호르몬 생성의 불균형을 불러와서 이 생리가 월경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한 기름진 음식이나 어떤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 불규칙한 식사는 체액 성분의 이상을 갖고 와서 난소와 뇌하 수치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떤 조기 폐경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여성들이 한 50대가 넘어서 이제 폐경을 할 경우에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네. 많죠. 네. 하지만 이제 30대 폐경이 되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더 젊은 나이에 폐경된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또 요즘에는 이제 직장 때문에 네. 결혼을 미뤘다거나 출산도 미루고. 그렇죠. 아이를 네. 원하는데 좀 출산을 미뤘던 상황에서 폐경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이 그렇죠. 네. 이 조기 폐경이 됐을 경우에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진단을. 그죠? 그래서 뭐 오진이 아닌지 뭐 여러 군데 병원을 막 다니면서 막 검진을 받아봅니다. 이게 내가 조기 폐경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죠.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심하고 네. 뭐 분노감, 상실감, 우울증으로 어떤 여성 호르몬의 결핍 증상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악순환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좀 냉동해 놓으시거나 뭐 그런 나트 이런 맞아요. 분들도 많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네. 또 한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게 사상 체질이라고 해서 네네네. 체질 분류잖아요. 네. 뭐 4체질, 8체질 이렇게 다양한 분류법들이 있던데 그럼 그 체질별로 좀 실제로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양상이 좀 다르거나 한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은 환자의 체질, 성격, 그리고 뭐 사회적 활동 상태, 경제적 여건 상태에 따라서 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네. 그 증상이 편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네 가지로 나누는 사상체질, 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네. 나누는 사상체질 의학적의 관점에서도 각 증상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많은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태음인의 여성, 소음인의 여성, 소양인의 여성은 뭐 다른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다른 어떤 네.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음인의 경우에는 네. 만성적으로 몸이 찹니다. 그리고 위장, 대장의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난소와 자궁의 기능 부전이 더욱 심해져서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다른 체질보다 아주 심한 갱년기 장애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소화 장애를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정신적인 부분의 장애가 다른 체질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소양인의 경우에는 소음인과 다르게 본래 몸에 화가 많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초에 열기가 많아지거나 음기가 부족하여서 생기는 얼굴에 상열감 증상이 다른 체질보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소음인은 소화기 장애, 소양인은 어떤 상열감 같은 그런 장애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태음인은 뭐 습과 열이 많아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기혈 순환이 잘 안 돼서 막히는 근육통 위주의 질환이 많이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몸이 습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좀 통통하신 여성분들이 네. 열태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갱년기를 겪을 때는 다른 분들보다 아유 나는 이렇게 온몸이 쑤셔요. 이런 분들이 많고 조금 마르고 이렇게 네. 좀 이제 예민해 보이는 분들은 네네. 얼굴에 상열감을 좀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고 양상이 좀 다르네요. 그럼 한방에서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치료 방법을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갱년기 증후군의 치료는 네. 또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폐경에 의한 그리고 노화로 인한 호르몬의 생산 중지가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죠. 네. 또 이로 인해서 호르몬이 중지가 돼서 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자율신경계 실조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상에 맞는 이런 증상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거나 침이나 뜸, 뭐 약침, 뭐 여러 가지 요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네. 뭐 증상에 맞는 대증 치료를 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그 호르몬 밸런스, 자율신경계 균형도를 맞춰줄 수 있는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뭐 대증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갱년기에 발생되는 근육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두통이나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이나 여러 가지 관절통 등은 통증이 있을 때 침이나 약침으로 바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실조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약침요법이나 아니면은 한약을 이용해서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한약에서는 이제 비뇨생식계 그리고 네. 호르몬 및 어떤 면역계통까지 포함하는 모든 어떤 질환을 신장 네. 계통의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양방에서 말하는 키드니와는 좀 다릅니다. 네. 양방에서 말하는 키드니를 포함한 좀 확장된 개념인데요. 어떤 신계 질환이라는 것이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뇨생식계, 호르몬, 면역 기능, 뭐 자율신경계를 포함한 것을 어떤 신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약에서 보는 신장은 끊임없는 체내 대사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제 갱년기 여성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그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한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승화강 약침이라는 약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신진대사 기능도 떨어져서요. 체내에 노폐물들, 독소들이 많이 쌓이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뭐 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부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근데 치료를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수 치료라고 하죠. 네. 남들이 좋다는 거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네. 삶의 질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네. 양방에서는 보통 그 호르몬이 좀 부족해져서 생긴다라고 봐서 호르몬 복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방에서 말하는 그 약침의 약도 말하자면 호르몬 성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관점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병 자체의 원인이 호르몬 부족,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호르몬 밸런스의 붕괴입니다. 네.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에서는 그러면은 호르몬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게 뭐 정답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네. 한약에서는 호르몬이 폐경이 돼서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다. 다만 네.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몸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라고 보는 게 한약적 치료 관점이죠. 관점이 좀 다르네요. 관점이 좀 다르죠. 사람의 몸을 보는 거죠. 네. 몸을 보는 건데 우리 약침을 사용할 때도 보통 자거라는 약침을 사용하는데 자거가 이제 사실은 태반입니다. 네. 건강한 산모의 태반에서 예로부터 이제 그 태반을 이제 약으로 썼는데 그걸 자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돼지 태반, 돈 태반을 쓰기도 하고요. 예. 피로 회복이나 어떤 신장 기능 그리고 이제 신경 쇠약 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이 네. 자거가 사실은 이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체내에서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자거 태반을 쓰는 목적은 호르몬을 대처한다기보다는 이 호르몬 부족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밸런스, 우리 몸의 어떤 적응력을 키워주는데 우리가 이런 약침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양방에서는 호르몬을 부족한 걸 채워준다면 이 부족한 호르몬을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네, 이렇게 좀 네, 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가장 궁금한 건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느냐, 효과는 어느 정도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게 되는데요. 네. 그 갱년기 증상도 어떤 환자의 체질이나 상황에 성격이나 따라 그죠? 다르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죠. 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뭐 어떤 사회적 경제적 여건, 가족 관계가 어떻냐, 네. 어떤 병을 갖고 계시느냐, 약물을 복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듯 치료 효과도 네. 달라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통 빠르면은 한 달, 보통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면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증상은 어느 정도 소실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네, 양방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양방에서는 갱년기에 들어섰다 하면 치료는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네. 갱년기 증후군은 여성이나 남성이 이제 노화하는 단계에서 겪게 되는 증상이죠. 네. 누구나 겪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렇죠. 단지 차이는 그 증상이 심하냐, 심하지 정도의 않느냐에 차이.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환자 주변의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환자의 체질, 그리고 뭐 정신적인 어떤 상태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갱년기 자체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한다는 어떤 치료의 설정, 치료 목표의 설정은 네.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환자 자신이 이러한 노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해서 극복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변화의 대처를 통한 적응이
어떤 궁극적 치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생활관리법 혹은 갱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성도 이제 물론 요즘에 갱년기를 많이 겪는데요. 네. 남성 갱년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성 갱년기는 어떤 우울증 증상이 분노를 표출됩니다. 짜증, 화를 좀 더 많이 내는 쪽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여성들이야 폐경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시기가 있어서 갱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남성들은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보다 오히려 대비가 좀 힘들겠네요. 요즘은 여성들보다 더 소외된 남성 갱년기를 맞게 된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증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울감 나타나게 되고요, 피부 건조감 나타나게 되고요, 만사에 또 의욕이 없어지고 근육 통증이나 무기력감 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네. 이러한 증상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제 커피, 담배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다고 음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반대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피하는 것이 좋고요. 갱년기 여성한테는 또 이제 두부나 콩요리 같은 거 있죠. 단백질 식품들. 그죠. 네. 콩에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양 여성들보다 이제 동양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갱년기 증후군을 좀 적게 겪는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여성들은 서양 여성들보다 이 콩요리를 많이 먹는다고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요인이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가족들 간의 유대와 정서를 좀 더 돈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우울하시다고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대화와 만남을 네네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갱년기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명이나물이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명이나물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토종 산나물인데요. 네. 흔히 산마늘로 불립니다. 명이나물은 이 나물을 먹으면은 귀가 밝아진다. 네. 라고 해서 명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설과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산마늘을 채취해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갔다고 해서 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산마늘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마늘과 좀 성질이 비슷한가요? 네, 명이나물은 마늘의 냄새뿐만 아니라 성분 또한 비슷한 게 많은데요. 네. 마늘과 같이 항암 작용을 하면서도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이제 좋은 작용을 합니다. 보통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은 네.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향이 좋아서 고기 맛을 좋게 해서 이제 요즘 삼겹살집 가면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마늘에 풍부하다고 알려진 알라신 성분이 네. 이 명이나물에도
풍부하게 들려 있습니다. 알리신이죠. 네. 이 알리신 성분은 천연 항암제라고 불리는데요. 체내 유해한 독소와 염증을 없애주는 살균 작용을 하고 비타민 B1을 활성화시켜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이제 명이나물에는 이제 비타민 E 이것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A도 또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네. 이제 감기 예방에도 저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나물이 그렇듯이 이 명이나물에도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소화를 도와준다고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명이나물은 피로 회복에 좋은 자양강장제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각종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시면은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정말 효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명이나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 나이는 57세고 몸무게는 63kg고 네. 네, 키하고 몸무게하고 같아요. 아, 네. 키는 163cm 정도 되시는군요.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 네.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죠? 저는 토요일날 병원에 갔다가 좀 뼈다귀 아파갖고 네. 갔다가 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받았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요. 네. 네네. 근데 며칠 동안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자 그랬는데 네. 수술하기는 좀 그렇고 한방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아, 네. 어떤 지금 치료를 받으셨죠? 그냥 진단만 받고 왔어요. 아, 약도 없고. 진단만 받으셨다고요? 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한의학에서도 치료 잘 됩니다. 네.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이 손목에 인대가 이제 손끝으로 흐르는 신경들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을 막는 증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초 순환을 증가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대의 어떤 긴장 상태를 풀어주고 인대에 생긴 어떤 염증 상태를 치료해주는 약침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도침이라고 해갖고 이 구축된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상태, 정확한 상태를
알 수는 없는데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수술에 대해서 너무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어떤 수술도 그렇게 뭐 어려운 수술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공포증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그게 뭐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것은 우선은 상태가 심각하면은 뭐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돼서 당장 고통이 심하다면은 수술을 선택해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충분히 시술로서 이 증상들은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그 본인의 어떤 삶의 어떤 이제 통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피셔서 어떤 시술을 할 것이냐, 수술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병원에 가서 네네. 그 혈압을 재면요, 다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혈압이 낮은 것도 아니고 네. 매일 갈 때마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오거든요. 네네네. 뭐 음식으로나 아니면은 약물로 해갖고 이 혈압을 낮추는 방향은 없어요. 혈압약 안 먹고 있고. 아, 음식이나 이런 걸로요? 네. 물론 그게 좋죠. 혈압이 어느 정도 나오시죠? 토요일날 재보니까 167이 나오더라고요. 아, 167 말고 아래 혈압은 모르시고요? 97에다가 86이 나오던가 그렇더라고요. 97, 86이요? 네, 최저 혈압이 87 나오고 네. 그냥 그 보통 되는 혈압은 그냥 167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67에만 이제 자꾸 눈이 가갖고 정확한 거는 못 봤는데. 근데 실제로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혈압을 재실 때 위에 혈압을 보시는데 아래 혈압을 먼저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혈압은 우리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움직였을 때 혈압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자마자 쟀을 때랑 앉아서 5분 정도 쉬고 다시 쟀을 때랑 혈압이 또 바뀌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다는 167이라는 혈압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어떤 이제 혈압이라고 수축기 혈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고 혈압은 네. 이완 상태의 혈압은 그 뒤에 혈압인데요. 이 뒤에 혈압이 높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혈압약을 먹는 것은 네.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 혈압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혈압이 고혈압 상태가 지속이 됐을 때 말초 혈관들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이 말초 혈관들이 근데 인체에 있어서 좀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가장 이제 가는 혈관들이 뇌나 아니면 심장 부분에 있어서 뇌에서 터지면은 뇌졸중 그리고 이제 심장에서 터지면 심장마비 같은 것들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혈압약을 먹는데 만약에 본인이 식이조절, 우리가 이제 고혈압은 이제 생활습관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올바른 식이 습관을 가지면은 사실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본인이 만약에 나는 이제 약을 안 먹고 식이로 네. 조절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강한 식이 습관과 그리고 운동 습관을 갖게 되면은 그 운동 습관과 식이 습관을 하면서 혈압 체크를 잘 하시면은 따로 약을 드실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네. 네. 생활 관리만 해도 뭐 관리가 잘 되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72세고요. 네. 키는 156이고요. 네. 몸무게는 63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네네.
이렇게 내려가질 않고 변이 잘 이렇게 며칠은 잘 보고 며칠은 또 잘 못 보고 이래서요. 변을요? 네. 예.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오래됐어요, 좀. 병원은 가보셨어요? 예, 병원 뭐 갔는데요. 뭐 소화제 주고 뭐 변 나오는 뭐 약을 주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오래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오래되셨을까요? 뭐 원래 이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네. 자, 이런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네, 실제로 봐야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위장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질적 질환과 기능적 질환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기질적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위장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하게 뭐 위염이나 위궤양, 뭐 십이장궤양 아니면은 식도염, 염증 같이 그 기관 자체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기질적 질환이라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쓰려요. 막 쓰린 증상들이 더 많이 쓰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쓰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요즘에 문제되는 건 어떤 기능적 질환입니다. 위장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위가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체했다 아니면은 더부룩하다 그리고 이제 위가 안 움직이는 느낌이 난다. 이거는 어떤 위장 운동, 위는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운동 기능이 저하가 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가 위장의 뭐 이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체질적으로 어머니 체질적으로 소화기관의 운동 기능이 약한 체질일 수가 있고요. 어머니 연세가 좀 오래되셔서 위장 기능이 떨어질 경우가 또 있고요. 또 위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나 어떤 다른 기관의 문제로 위장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위장 운동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흔히 담적이나 담이나 아니면 어떤 습담이나 어떤 이제 수음이나 이러한 어떤 정체된 물질로 인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위장 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더부룩한 느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동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장 운동까지 같이 안 돼서 대변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고 변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위장 운동성을 늘려주는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배에다가 침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에다요? 그렇죠. 배에다가 침을 맞아서 위장 운동을 늘려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이제 보험으로 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험으로도 한방 보험약들이 있거든요. 한방 보험약 중에서 평유산이나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조이승기탕이나 이런 게 다 보험약으로 있는 병증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돈을 안 들이시더라도 쉽게 어떤 보험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 같으니까 근처에 있는 한의원을 꼭 방문하셔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네, 전문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입은 왜 그렇게 마르는가요? 침이 좀 입이요? 많으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상담을 받아야 연결돼 있나요? 네, 받아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아마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진액 부족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위장 운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아까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 위장 운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신장이 군불입니다. 군불이 없으니까 위장에 있는 솥이 작동을 안 하게 돼서 입도 마르게 되고 눈도 뻑뻑하게 되고 그리고 귀에서 소리도 나게 되고요.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아프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누가 기리를 한번 먹어보라 그래서 한 3, 4일 먹었거든요.
제가 귀리를 먹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제 더불어 관계에 증상이 많이 불편하면 우선 이런 증상들은 쉽게 먼저 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괴로운 증상은 뭐 큰 돈 안 들이고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근처 한의원 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제갈성훈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